이제 수험생들 진료를 하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진단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공진단이나 이제 수험생 보약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걸 먹고 싶은데 공진단을 먹어야 되냐, 한약을 먹어야 되냐, 이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험생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1번은 집중력, 2번은 이제 집중력을 받쳐주는 체력,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집중력과 체력을 보강하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막 검색하다 보면 이제 공진단이 수험생 보약으로 좋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진단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공진단이고 한약이고 둘 다 체력과 집중력을 보강하는 데는 둘 다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이제 담당 한의사 선생님이 어떤 게 더 좋다 이걸 추천해 주실 겁니다만, 일단 이제 공진단과 수험생 한약의 그럼 차이가 뭐냐, 뭐가 다른 거냐 먼저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수험생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체력, 집중력, 두뇌 영양, 여기에 말 그대로 그 효과가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이제 처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약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는 게 내 체질에 맞는 보약을 먹는다, 내 몸에 맞춘 맞춤 처방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체질에 맞춰 먹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춰서 먹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 체력, 집중력, 두뇌 영양에 완전히 집약되어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한약, 총명탕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럼 체력과 집중력을 보강하는데, 한약이라는 거는 아이들마다 체질이 다르고 컨디션이 좀 다르잖아요. 누구는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뭐 누구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열이 많고, 누구는 또 막 순환이 안 돼서 몸이 너무 차고 등등, 아이들마다 체질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질적인 보완까지 보완해주는 체질 보약의 베이스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체력과 집중력을 보강해는 약재들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둘 다 보약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러면 말 그대로 목적, 우리가 수험생 체력, 집중력, 두뇌 여기만 완전 집약적으로 강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공진단을 먹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공진단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약이에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단순히 과로를 해서 떨어지는 것 말고 뭔가 체력과 집중력을 깎아먹는 어떤 요인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비염이 심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두통이 심하다, 불안이나 긴장도가 높다, 어떤 다른 신체적인 증상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체력이나 집중력을 깎아먹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막 체력이나 집중력을 보강하는 약재를 먹으면 물론 안 먹는 것보단 낫겠지만, 먹고는 있는데 불편한 증상들이 또 그것을 가서 까먹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증상들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뭔가 있을 때는, 체질에 맞춰서 먹어야 될 때는 한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선택하실 때 어떤 두뇌라는 효과면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공진단을 드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다른 몸의 불편감이나 동반 증상이 있어서 이런 체질적인 부분, 증상적인 부분을 같이 해소하면서 가야 될 때는 한약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자, 오늘은 짧지만 수험생들이 그 시험이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 보약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하시는데, 제가 오늘 짧게나마 공진단, 수험생 보약 선택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